자, 중학교 1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저번 첫 번째 시간에서는 선생님이 초등수학과 중등수학의 차이 중에서도 이제 문자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1학기 1단원 내용이죠. 바로 자연수의 성질,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연수의 성질을 이제 공부하기 전에 초등학교 때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표현 방법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 표현 방법을 우리가 소인수 분해라고 부르는데, 그 소인수 분해라는 새로운 표현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을 먼저 차근차근 하나씩 좀 살펴보는 걸로 출발을 해 볼게요. 자, 일단 먼저 첫 번째로 거듭 제곱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거듭 제곱. 자, 이 거듭 제곱은 무슨 뜻이냐? 같은 수를 혹은 같은 문자를 우리가 여러 번 제곱해서 곱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는 거듭 제곱이라고 합니다. 즉, 같은 수, 같은 문자를 거듭해서 곱으로 표현한 것. 자, 글씨가 많이 이쁘지 못해도 그래도 보는데 지장은 없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줘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쳐볼게요. 자, 3이 4번 이렇게 곱해져 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3을 4번, 4번, 요것도 한번 또 4번 곱했다라고 또 밑에 써놔야지. 4번, 즉 4개. 자, 그럼 이렇게 3을 4번 곱한 이런 숫자를 우리가 계속 이렇게 귀찮게 여러 번 반복해서 쓸 거냐라는 거죠. 자, 귀찮잖아, 그지? 수학에서는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뭔가 하는 거를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를 이렇게 쓰자. 이거 다시 파란색, 이거 검은색으로 바꿀게요. 음,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을 하는데, 자, 그 방법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먼저 내가 곱하는 숫자, 즉 그 같은 숫자를 이렇게 예쁘게 딱 써주고, 그리고 얘네들을 과연 몇 번, 즉 몇 개 곱했는지 그 개수를 요렇게 위에다가 써줍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이게 숫자일 때만 되느냐? 아니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문자일 때도 적용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A라는 문자가 있다고 칩시다. 자, 문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특정한 어떤 수라는 그냥 뜻이 아니라 내가 모른다. 어떤 모르는 수다라고 그냥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이게 여러 번 곱해져 있습니다. 몇 개가 곱해져 있어? 그것도 모르겠어. 그러니 문자로 쓰자. 자, n개 곱해 있다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를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같은 문자를 여러 번 곱하고 있다. 누구를? A를. 그리고 내가 이 A를 몇 개 곱하고 있다? N개라고 해서 이렇게 쓰기로 약속하고, 자,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는 3의 4제곱이다. 그리고 이 문자 같은 경우는 A의 N제곱이다. 라고 요렇게 읽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 표현 방법에는 이제 각 자리에 해당하는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요렇게 같은 수 혹은 같은 문자들이죠. 요 밑에 있는 이 숫자들을 선생님이 미리 얘기를 했어요. 어디에 있는? 밑에 있는 이라고 해서 우리가 요 이름을 밑이라고 합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요렇게 이 밑을 같은 문자들을 혹은 같은 숫자들을 그 개수만큼 곱해질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한 요 숫자 4개 곱했다는 요 숫자 우리가 요 숫자를 지수라고 명명합니다. 그래서 이 거듭제곱이라는 표현법은 밑을 지수 개수만큼 곱해서
나타내는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주의할 게 우리가 이 제곱이라는 말에서도 느끼겠지만 제곱은 이미 여러 번 하고 있다라는 말을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번 곱해지는 수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가 읽을 때 4의 2제곱이라고 읽지 않고 2를 생략해서 4의 제곱이라고 읽어줍니다. 그럼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읽으면 됩니까? 그렇죠. 5의 제곱이라고 읽고 그러면 다시 한번 뭐 이런 것들 뭐라고 읽어주겠습니까? 그렇죠. 7의 5제곱이다. 5제곱이다. 라고 얘기해주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듭 제곱은 살펴봤고요. 페이지를 바꿔서 이번에는 그 자연수들을 우리가 좀 몇 가지로 분류를 할 건데 그 중에서 바로 자, 소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소수는 무엇을 소수라고 하느냐? 그 정의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자, 어디에서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1은 빼고 생각한다는 얘기겠죠. 이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를 우리가 소수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다. 이런 숫자 대표적으로 5라던가 얘네들을 5는 1 곱하기 5로서 우리가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이렇게 가질 수 있죠. 그 외에 다른 숫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11이라던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1과 11 밖에는 달리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없죠. 뭐 요런 수들을 우리가 이제 소수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연수에서 어떤 수들이 소수인지 어떤 수들이 소수가 아닌지를 조금 연습을 할 건데 그 연습 방법에 이제 대표적으로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이 좀 길죠?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는 방법이 있는데 자, 에라토스테네스는 사람 이름이고요. 예전 이제 되게 오래전 그리스 수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용했던 방법인데 그 사용했던 방법이 마치 꼭 우리가 채로 걸러내는 거와 같다라고 해서 그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가서 에라토스테네스의 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뭔가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해볼게요. 자, 페이지를 또 바꾸고 선생님이 1부터 50까지 숫자를 미리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1부터 50까지 숫자에서 한번 소수를 찾아볼 건데 일단 소수의 정의가 뭐라고 했죠?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자, 이 말 뜻은 오케이 1은 생략하고 1은 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을 제외를 시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는 숫자라고 했으니 자, 일단 2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1과 2 맞네요. 그 다음 3은 1과 3 1과 자기 자신 맞네요. 자, 근데 4는 아이고 1과 자기 자신 즉 4를 약수로 갖기도 하지만 그 말고도 뭐가 있어요? 2라는 숫자가 약수로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4라는 숫자는 우리가 지워줘야 되는데 자, 이 과정에서 잠깐 잘 생각해 보니까 이 4라는 숫자 여기 앞서 찾았던 2라는 소수의 배수죠. 자, 그럼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달리 표현해주면 2라고 하는 소수는 그 2의 배수들은 전부 다 2를 약수로 갖고 있겠네? 그러면 1과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수를 약수로 가지니 그 수는 그 수는 소수가 아니겠네?
자, 바로 이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 소수를 찾았으면 그 소수의 배수들을 차례대로 싹 다 지워줍니다. 4, 그리고 6, 8, 10, 12, 14 쭉쭉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 지워지는 숫자들 우리가 2의 배수, 그 2의 배수를 부르는 다른 방법이 있죠. 그죠? 바로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짝수입니다. 짝수. 2의 배수는 지워집니다. 그럼 2의 배수가 짝수이기 때문에 짝수는 다 지워집니다. 결론. 아, 소수는 절대 짝수가 될 수 없겠군. 단 누구를 제외하고? 그렇지. 2를 제외하고. 자, 요런 결론을 우리가 또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자, 3은 한번 색칠을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자,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3의 배수를 지워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3의 배수를 여기서 2의 배수하고 겹치니까 지워냈고, 자, 3의 배수 지워내고, 그 다음에 12, 15, 18, 21, 24, 27, 30, 33, 36, 39, 42, 45, 48까지 이렇게 3의 배수들을 또 지워내고, 어때요? 그죠? 이렇게 아닌 숫자들 하나 둘씩 걸러내고 있잖아요. 왜 채라고 부르는지 알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자, 우리가 5, 그쵸?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는 소수이네요. 그럼 5의 배수들 또 지워주면 되겠네. 10, 15, 20, 25, 30, 35, 40, 45, 50까지. 자, 깔끔하게 다 지워냈고, 그 다음에 7, 좋아. 1과 자기 자신 외에는 약수가 없네. 그럼 7의 배수들도 또 지워주면 되겠네. 14, 21, 28, 35, 42, 49 요렇게 지워집니다. 자, 그럼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요런 배수들을 좀 지워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살펴보니까 결국 남는 친구들이 누가 되겠다? 그렇지, 소수가 되겠다. 해서 여기 11, 뭐 13, 그리고 17, 19, 23, 29, 31, 37, 41, 43, 47까지 우리가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 중에는 이런 소수들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방법을 뭐라고 한다고? 에라토스 테네스의 체라고 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원리를 한번 토대로 이렇게 소수를 살펴봤는데 자, 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소수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다시 한번 선생님 또 강조하는 내용 정의. 자, 소수의 정의가 뭐라고? 그렇지,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라고 했죠. 그러면 일단 당연히 1은 절대 소수가 될 수 있다 없다? 1은 소수가 아닙니다. 그죠? 자, 요거를 이제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그럼 1과 자기 자신이라는 말은 소수는 약수가 무조건 몇 개구나? 그렇지, 약수가 무조건 두 개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아까 2라는 최초의 소수에서 그 2를 우리가 선택을 소수를 딱 찾아내고 배수들을 지워나갔잖아요. 아, 그러면 소수는 짝수 중에서 오로지 누구만을, 그렇지, 2분만 소수를 우리가 소수로 2가 들어있고 나머지 2를 제외한 모든 그 짝수들은 소수에서 탈락. 그러므로 소수는 모두 뭐다? 홀수이다 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 소수의 성질들 반드시 꼭 기억해 놓을 수 있도록 해요.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이런 소수에 대해서 뭐 옳고 그른 거를 막 얘기할 때 되게 막 헷갈리게 표현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표현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수를 우리가 살펴봤고
아이고, 아이고. 지워, 큰일 날 뻔했어요. 자, 페이지를 넘겨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그럼 소수가 아닌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소수가 아닌 수를 우리가 합성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합성수의 이제 정확한 정의는 바로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어디에서 자,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만입니다.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이제 소수가 아닌 수를 우리는 합성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 합성수는 뭐 아까도 우리 에라토스테네스의 체에서도 연습을 했지만 그냥 소수하고 이제 합성수하고 크게 분류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 자연수는 이것도 색깔을 바꿔서 자, 그럼 자연수는 크게 소수와 합성수로 분류가 되느냐 라고 얘기하면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왜냐면 아까 최초의 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소수 그리고 합성수 이 모든 수는 다 누구보다 큰 수에서만 얘기하고 있다? 그렇지. 1보다 큰 수에서만 얘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수와 합성수 안에는 1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바로 1 그리고 소수 합성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합성수에서 그 얘기하는 그 정의에 입각해서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성질들이 있는데 얘네들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아니라고 했어. 그럼 소수는 약수가 두 개라고 했단 말이지. 그렇다는 얘기는 합성수는 1과 자기 자신 외에 분명히 또 다른 뭔가 약수들을 갖고 있다는 뜻이 돼. 그래서 우리가 합성수는 약수가 최소 몇 개? 그렇지. 3개 이상은 되겠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지, 그죠? 약수의 나중에 개수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을 때도 우리가 합성수는 약수가 3개 이상이다 라고 알아두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수 그리고 합성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이거 처음에 노트를 보고 얘기해 볼까? 자, 이렇게 소인수분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그 용어들을 먼저 살펴본 거고 자, 거듭제곱이라고 한 것은 같은 수나 같은 문자를 거듭해서 이렇게 곱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는 거듭제곱이라고 한다고 했고 그 거듭제곱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 숫자는 바로 밑과 지수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라고 정의를 내렸고 그 소수를 우리가 빨리 찾는 방법으로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는 방법을 이렇게 같이 연습해 봤죠. 그래서 살펴보니까 소수는 크게 어떤 특징이 있더라? 약수가 두 개가 되고 짝수는 오로지 2밖에 없고 나머진 전부 다 홀수이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수를 우리는 합성수라 부르고 그 합성수는 모두 약수가 3개 이상이 되더라.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꼭 정리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해두도록 연습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